리더들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임실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임실은 또 우리 그 세미나 하라고 이렇게 비가 안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저희 임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임실 하면 뭘로 유명한지 아시죠? 치즈. 네, 치즈로 유명합니다. 저희는 임실에서 이 임실 치즈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식유가공 제품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햄, 소세지, 함박스테이크 등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는 주식회사 친한 F&B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 세계 최초로 온라인 유통 먹거리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미드밀이라고 합니다. 전 주식회사 친한 F&B, 주식회사 미드밀 대표 정수관입니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9개월 동안 거의 하루도 안 쉬고 이렇게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어제는 부산에서 또 대구에서 세미나를 하고 오니까 거의 한 12시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자고 또 아침 9시에 또 전국 중클로 세미나를 하고 또 2시 세미나를 하고 밤 9시에 있고 또 내일은 또 이제 서울에서 이제 세 군데에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10시, 2시, 6시 이렇게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세미나를 하면서 처음에 드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 얼굴을 보고 세미나를 30번 이상을 들으시면 1, 2년 안에 월소득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보고 세미나를 70번 이상을 들으시면 3, 4년 안에 월소득 억대의 소득자가 되십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황당하게 들으시는데 제 이야기 한 1시간 좀 넘게 될 텐데 제 이야기 다 듣고 나시면 야,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오는구나 하고 너무 좋아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제가 짧은 영상 먼저 하나 좀 보여드리고 할 텐데요. 저희 본사에서 한 번씩 세미나를 합니다. 이 위에 연예원에서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전국에서 한 200분에서 300분 가까이 이렇게 오셔서 세미나를 하고 또 세미나 중간중간에 또 이제 다다음 주에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지루하지 않게 또 저희가 이렇게 공연을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임실 치즈 돈가스, 뭐 피자를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임실 치즈 테마파크입니다. 이렇게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지금 현재 저희 공장에 계시는 거고요. 이렇게 임실 치즈 테마파크 주변 둘러보면 이쁜 그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다 끝나고 한 바퀴 둘러보시면 또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임실 치즈 축제하면 우리나라 5대 축제에 들어갑니다. 매해 10월 첫째 주에 4일 동안 하는데 전국에서 거의 한 50만 명에서 60만 명이 오는 그런 축제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좀 이따 그걸 한번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짧은 영상 먼저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신선한 재료를 엄선하여 건강하고 맛있는 식탁을 책임집니다. 친환의 임실 사성문역 1공장과 임실앤 치즈 테마파크 내 2공장, 오수 3공장은 모두 부식 방지를 위해 천장과 벽은 물론 설비에 나사 하나까지 스테인리스 재질로 설계했으며 입실부터 세절 및 분쇄, 혼화 및 충진, 훈연 및 냉각, 포장, 2차 살균, 금속 탐지기 검사 과정을 거쳐 완제품이 나오기까지 안전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햄, 소시지, 닭가슴살 등 다양한 육가공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친환의 진심과 노력이 당신의 식탁에 닿기까지 올바른 먹거리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임실에 있는 수제 소시지 제조업체가 맛있는 소시지를 뽑는 세계대회에서 최고 등급에 올랐습니다. 김제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에 임실 치즈와 매실 등을 넣어 만든 토종 소시지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3년에 한 번씩 독일에서 식욕 올림픽이 열리는데요. 2019년도에 저희가 출전해서 아시아 최다 메달을 수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SBS, KBS, MBC 뉴스에 나오면서 저희 업체가 전국에 알려지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수제 소시지 생산업체가 지난달 독일에서 열린 식육 육가공 박람회 IFFA에서 금메달 7개를 비롯해 모두 17개의 메달을 땄 우리나라 토종 소시지 업체가 49개 나라 1,030여 개 업체와 경쟁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겁니다. 임실 소시지 가공 기술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장을 21년도 11월 달에 주목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세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착한 먹거리로 정말 착한 기억으로 꼭 성공하겠습니다. 저희 친한의 친자가 어버이 친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식품, 그런 건강한 나라를 만들자 해서 어버이 친자에 나라 한자를 썼습니다. 두 번째, 임실과 함께 꼭 성장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저희 임실분들이 저희를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많이들 와주셨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친한 FM이 이 임실에 어렵고 힘든 그런 취약한 때에 따뜻한 손길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친한 FM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독일 식육 올림픽에 출전한 이유도, 또 미국 식품의약국 FDA 인증을 받은 이유도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처음에 친한 FM을 설립할 때부터 외쳤던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그 도청 대강의실에서 제가 항상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제2의 할입이 될까? 연매출 2조 5천 3조가 넘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다. 내 고향 임실, 우리 조상 대대로 살아온 임실, 지금도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살고 계신 임실에 제2의 할인을 만들겠다. 정말 꼭 해낼 겁니다. 둘, 셋. 네, 이렇게 시작하고 저희가 여기서 이제 맛있고 건강한 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독일 식육 올림픽에서 아시아 최다 메달을 수상한 그런 기술력으로 한 130종류의 그런 햄소세지, 함박스테이크 등 여러 가지 식육 가공 제품을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그 맛있고 건강한 식품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더라고요. 지금까지 거의 모든 방송에 다 나온 것 같습니다. 항상 방송국 프로그램 두세 군데에서는 해마다 찾아옵니다. 그 중에 좀 재밌었던 곳이 어디냐면, 혹시 그 EBS 극한직업이라고 아시죠? 극한직업 하면 막 오지에 가서 막 그 꿀따하고 막 이런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를 찾아왔어요. EBS에서 촬영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공정은 그렇게 힘든 공정이 아닌데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우리나라에서 컨셉은 바뀌었대요. 장인정신. 우리나라에서 햄소세지를 장인정신을 가지고 만드는 곳을 찾다 보니 우리가 선정이 되더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EBS 극한직업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임실하면 치즈로 유명하다고도 알고 계시는데, 한 5년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좀 이따 이렇게 가시면 한번 유심히 보시면 되는데, 임실에 오가는 버스, 택시 광고판에 전에는 청정 임실엔 치즈가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청정 임실엔 치즈 소세지가 있습니다로, 저희 소세지가 임실군의 브랜드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수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거 네이버 뉴스란에 보면 나오는데, 도지사상, 장관상을 비롯해서 많은 수상을 했는데, 제가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는 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햇섭 우수 영업장상이라는 상이 있어요. 우리나라 식약처하고 햇섭 민주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업체 12곳을 선정을 해서 코엑스에서 시상을 합니다. 근데 22년도에 저희가 그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받을 때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저희가 수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 제품을 만드는 정신 자세입니다. 저희는 내가 먹기 걱정스러운 것은 팔지 않는다 라는 자세로 식품을 생산합니다. 저희 그 사성문 옆에 1공장 같은 경우에는 벽면, 천장, 나사 하나까지 다 스테인레스로 했어요. 녹 하나 쓰는 것까지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 공장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 시설 등록을 해놓고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제품 생산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좋은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느 정도로 이 건강에 또 맛에 음식에 신경을 쓰냐면,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재료가 하나가 있습니다. 다 인정하실 거예요. 소금이에요. 근데 이 소금이 한 5년, 6년 전부터 자주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위험하대요. 이 소금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고, 전 세계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80년, 90년 전부터 떠내려와서 얘가 최종적으로 바다에 다 쌓여져 있어요. 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쫙 펼치면 우리나라 면적의 16배가 넘는데요. 근데 그 플라스틱 쓰레기가 80년, 70년, 90년을 지나면서 탔고 깨지고 부서지고 녹고해서 바닷물에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금을 어디서 채취하나요? 바닷물에서 채취하잖아요. 그래서 MBC 뉴스에서
우리나라 소금 업체들 소금을 가져다가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심지어 뭘 발표했냐? 우리 일반인들이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대요. 다들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씩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먹었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이거죠. 이게 암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3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사망하는데 그 원인으로 이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대요. 그런데 올해도 또 시작하자마자 뉴스에 또 나왔어요. 코 속에서도 발견 대장암, 폐암 급증, 원인 지목된 의외의 물질. 최근 젊은 층에서 암 발병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지목되고 있다. 이렇게 날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접하면서 야, 나는 내가 먹기 걱정스러운 것은 팔지 않는다라는 자세로 식품 먹기에 뛰어들었는데 이런 소금을 못 사용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우리나라에 미세 플라스틱 없는 소금을 생산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보니까 가까운 전남 무안에 에코솔트라는 업체에서 이 미세 플라스틱뿐만이 아니고 방사능 오염수, 중금속까지도 제거된 소금을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른 가서 거기하고 계약을 하고 이 소금을 사용하기 시작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YTN 뉴스에 이틀 동안 10번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전라남도에서는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미세 플라스틱을 없앤 친환경 소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으로 일궈낸 소관인데요. 처음으로 친환경 소금과 임실치즈가 어우러진 가공품이 나와 안전한 먹거리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보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에서 나오는 대표적 특산물 가공을 위해 만들어진 농공단지입니다. 1호 입주 기업에서 소금 생산이 한창입니다. 바닷물을 말리기 때문에 선일염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95% 이상 없앤 친환경 소금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치즈의 고장 전북 임실입니다. 임실 치즈로 86가지의 가공품을 생산하는 대표 업체가 친환경 소금업체와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일정하지 않은 염도의 선일염 한계가 마침내 극복됐기 때문입니다. 만만치 않은 생산 원가 부담에도 치즈 가공품 업체에서 친환경 소금을 과감하게 선택한 것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 맛과 건강을 같이 잡는다라는 것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맛과 건강을 같이 잡은 그런 임실 치즈를 활용한 식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 야, 이 미세 플라스틱의 심각성이 컸구나 그걸 생각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미세 플라스틱 없는 소금을 사용을 해서 이 식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거의 유일해요. 예, 다른 데서는 이걸 사용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감 잡히시죠? 예, 소금 가격이 한 5배가 비싸요. 근데 저는 이걸 사용을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고 좋은 재료를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내 제품의 이익을 조금만 붙여서 많이 팔겠다. 예, 그게 적중을 해서 저희 회사는 좀 이렇게 급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됐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신 이유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말씀 드렸죠. 제 세미나를 30번 이상을 들으시면 1, 2년 안에 월소득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자가 되시고 70번 이상을 들으시면 3, 4년 안에 월 억대 소득자가 되신다고 했는데 실은 제가 그 금액을 지금 한 10분의 1로 낮춰서 얘기한 거예요. 실은 그 이상입니다. 훨씬 이상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혹시 마이크 소리가 너무 크진 않나요? 예, 좀 괜찮아요? 올려요. 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저희는 제조사입니다. 저희가 맛있고 건강한 식품을 만들어서 이 소비자에게까지 가려면 꼭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유통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이 유통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희 걸 적게는 한 달에 3, 4억, 많게는 10억을 가져가는 업체가 있거든요. 이걸 10억에 가져가서 소비자들에게 얼마에 파느냐? 30억에 팔아요. 3배에 파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3, 4년 전부터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제가 이번에 전북대학교 융합기술경영학과 제가 박사과정을 마쳤어요. 제가 경영학 경제학을 했거든요. 경영학 경제학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유능한 경영학 경제학자분들, 세계에 유명한 그런 분들, 경영학자분들을 강의를 많이 듣게 됐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도 경기가 안 좋은데 앞으로 경기가 더 안 좋아진대요. 그리고 심지어 더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경기는 좋아질 수가 없대요. 이거 너무 비관적이잖아요. 경기가 좋아질 수가 없다라는 게. 근데 왜 좋아질 수가 없느냐? 그 모든 물가는 가장 크게 곡물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거든요. 곡물. 밀, 옥수수, 쌀, 막 보리는 거. 근데 지금 기후 온난화 때문에 전 세계가 어디든지 사막화되고 있고요. 흉작이에요. 이 기후 온난화를 잡을 수가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모든 경기는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그렇다면 우리 거 먹는 먹거리를, 우리 거 먹거리를 소비하는 우리 소비자들에게만이라도 먹는 것만이라도 좀 부담을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찾기 시작했어요. 이 중간에 유통 과정만 없앤다면 정말 부담이 좀 없어질 수 있을 텐데 해서 제가 연구해서 기가 막힌 걸 만들어냈어요. 뭐냐면 전 세계 최초로 믿음일이라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이 안에는 벌써 10달 만에 처음에 한 120가지로 시작했는데 지금 1200가지가 넘는 먹거리가 실렸어요. 앞으로 1년 안에 모든 먹거리가 다 실려요. 저희는 먹거리만 하거든요. 제철 과일, 제철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까지 해서 다 실려요. 장국이라 할 수 있는 쇼핑몰이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쇼핑몰은 정말 재밌어요. 생산자들이 물건을 싣고 소비자가 사서 먹는데 먹다가 보면 공짜가 되는 거예요. 5만 원어치 장을 봤는데 5만 원 넘게 들어오는 거예요. 10만 원어치 장을 봤는데 1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재밌잖아요. 부담도 없고. 네. 그래서 이걸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만들 때 제가 좀 유심히 봤던 업체가 있어요. 혹시 마켓컬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온라인 그 먹거리 쇼핑몰이에요. 마켓컬리. 마켓컬리가 7년 만에 연매출 2조를 넘겼어요. 2조를 2천억까지. 이게 뭘 뜻하냐? 우리나라도 이제 먹거리를 휴대폰으로 주문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애터미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애터미도 10여 년 만에 연매출 2조를 넘겼어요. 우리나라에서 1조, 해외에서 1조예요. 근데 혹시 그거 아시나요? 그 애터미가 1사1품 제도라는 걸 추구해요. 예, 한 제품을 선택을 하면 비슷한 제품을 받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는 심사 기간이 엄청나게 길고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애터미 측에서도 어떤 걸 선택을 했는데 더 좋은 게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아, 추워서 그러신가요? 좀 춥네요. 아, 그래요? 예. 아, 예. 예.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최고의 제품만을 선택을 한다. 이제 이걸 고집을 하는 거예요. 7년 전에 애터미가 햄 소세지를 팔기 위해서 우리나라 햄 소세지를 비교 분석을 했어요. 예, 어디 걸 선택을 했느냐? 저희 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까지 애터미에 독점으로 납품했어요. 애터미에 꽉 찬 소세지, 오리지널 청양 치즈, 그거 저희 거예요. 근데 이 애터미와 제가 이제 이 마켓컬리를 보면서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 봐보세요. 먹거리는 우리나라에서 2조예요. 애터미는 우리나라에서 1조인데 화장품 건강식품이에요. 주가. 어떤 시장이 더 큰가요? 먹거리하고 화장품 건강식품. 예, 먹거리 시장이 훨씬 크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나는 이 먹거리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의 네트워크를.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업체가요. 1000개가 넘어요. 1000개. 1000곳이 넘어요. 그 중에 합법적인 업체는 한 10군데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업체들이 다 이미지가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 말이 좋아서 네트워크이지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다단계라고 해요. 근데 다단계라는 이미지 좋나요? 안 좋나요? 안 좋죠? 네. 왜 안 좋은지 제가 알아냈어요. 왜 안 좋느냐? 1000개가 넘는 그런 네트워크 업체들이 주 제품이 뭐냐? 화장품 건강식품이에요. 근데 이 화장품 건강식품이 다른 데서는 안 팔고 오로지 그곳에서만 파는 독점 제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10만 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10만 원짜리를 100만 원을 파는 거예요. 이익을 많이 붙여서 팔면서 그 이익금으로 수당을 팡팡 주는 돈 놓고 돈 먹기 금융 피라미드라고 있었던 게 우리나라 네트워크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나는 이 세상에 없는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보자. 네트워크의 단점이 하나도 없는 것을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의 단점을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한 1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네트워크의 단점, 판매 활동이었어요. 네트워크라는 것은 원래 판매 활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방문 판매는 판매 활동해도 네트워크는 정보 전달 사업이에요. 야 이거 먹어보니까 좋더라, 발라보니까 좋더라, 예, 이렇게 예, 좋더라 하면서 정보 전달을 하면서 사업이 돼야 되는데 들고 다니면서 먹어봐 발라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의 첫 번째 단점이었어요. 두 번째 네트워크의 단점, 가입비였어요. 모든 네트워크가 이 첫 직급이라도 따야 돈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카드로 긁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단점. 세 번째 단점이 제일 컸어요. 마감이었어요. 이 마감 때 지급 유지를 하게요. 지급 유지를 못하면 지급 박탈이 돼요. 마감 때 내 지급에 맞는 내 거 매출 내가 일으켰는데 내 밑에 파트너들 보니까 매출이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 파트너들 앞으로 내가 물건을 뽑는 거예요. 예, 내 지급 유지하기 위해서. 그 물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집에 재고로 쌓여져 있어요. 예,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 열심히 하시는 분들 집에 가서 베란다 이렇게 함부로 열어보면 안 돼요. 열어보면 화장품 건강식품이 쌓여 있어요. 예. 그리고 재고가 쌓였다는 건 뭐예요? 투자를 했다는 거잖아요. 투자를 했으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또 돈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다 잠깐 고객이 되어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했어요. 우리나라 네트워크 업체들, 회원들 80~90%가 다 잠자는 휴면 고객. 몇 년 동안 물건 한 번도 안 써요. 10%, 20%만 활동해요. 그리고 네트워크의 가장 큰 단점, 원망을 듣더라 이거였어요.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는 분 치고 주변에 원망 안 듣는 사람이 없더라. 네, 왜 원망 듣다 봤더니 이 네트워크 사업 설명회를 듣고 오면 제일 먼저 가족, 친척, 친구한테 전해요. 예, 야, 우리 이걸로 사업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래서 물건을 막 샀어요. 그런데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었다면 원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필요하지도 않는 물건을 돈 된다고 화장품, 건강식품, 건강기기에 샀는데 돈이 안 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 모든 걸 다 없앴어요. 이 네트워크의 단점. 그리고 합법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네트워크 사업을 다단계 사업을 하려면 첫 번째, 자본금 5억 원 이상으로 법인을 설립을 해야 돼요. 예, 저희는 7억으로 설립을 했어요. 두 번째, 각 도에 등록을 해야 돼요. 저희는 전북 특별자치도에 24년 8월 14일 날 등록을 했어요. 세 번째, 이게 또 제일 중요해요. 그 네트워크는 워낙 사건 사고가 많아요. 예, 처음에는 막 돈을 주다가 나중에 조용히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나 직접판매공제조합에 1억 이상을 예치해 놔야 돼요. 회사에 뭐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보상해 주게. 예, 저희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1억 4천을 예치해 놨어요. 그리고 매달 올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꼭 그 주변에 누가 네트워크 사업 하자고 이렇게 권하거든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합법적이야? 예치해놓고 했어? 시작해? 이렇게 물어봐야지. 안 그랬다가 내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벌써 믿음인 안에 맛있는 먹거리들이 엄청나게 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전 세계 최초 먹거리 네트워크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최초 두 개를 바꿉니다. 그러면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너희만 먹거리 파는 거 아닌데 저기서도 먹거리 팔고 저기서도 팔고 다 팔던데 그래요. 맞아요. 이게요. 먹거리 파는 네트워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먹거리 구색 맞추기 장식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냐? 그 혹시 네트워크 몇 프로 수당 준다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35% 들어보셨죠? 네. 예, 네트워크 이렇게 35% 수당 준다고 그래요. 저희는 22% 줘요. 예, 그러면 너무 조금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이 22%가 이 35%보다도 훨씬 커요. 그 이유는 혹시 35%가 매출의 35%일까요? PV의 35%일까요? PV. 맞아요. PV의 35%예요. 그래서 PV를 비교해봐야 돼요. 저희 믿음일 제품들 보통 판매 가격의 50%, 70%, 100% 그래요. PV가. 그런데 우리 말고 우리나라 모든 업체들, 모든 네트워크 업체들 먹거리 PV가 많이 잡아줬었을 때 10%예요. 보통 4%, 5%밖에 안 돼요. 예, 이게 뭘 뜻하냐? 이거예요. 10,000원의 매출이 일어났다. 10,000원. 우리 믿음일에서는 한 70% PV 잡아줘요. 그럼 7,000원이죠. 7,000원에 22%가 수당으로 풀려요. 그럼 1,540원이 풀려요. 다른 데는 10,000원의 매출이 일어났어요. PV 많이 잡아줬었을 때가 판매 가격이 10%예요. 1,000원.
그럼 1,000원에 35%, 350원 수당 풀리는 거예요. 결국 22%지만 우리가 4배 이상의 수당이 높아요. 10억의 매출이 일어났어요. 10억. 우리는 7억 정도를 인정해줘요. 7억에 22%, 1억 5,400만 원이 수당으로 풀려요. 다른 데는 10억의 매출이 일어났어요. 많이 잡아줬었을 때 1억이에요. 1억에 35%, 3,500만 원 풀리는 거예요. 결국 다른 네트워크들은 그 업체의 PV 높은 화장품, 건강식품 팔지 않으면 돈이 안 돼요. 먹거리로는 돈이 안 돼요. 그럼 우리 미드밀은 어떻게 돈이 되느냐? 예, 우리 거 마케팅 엄청 간단해요. 딱 1분이면 다 이해하세요. 자,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먹은 거 2% 내 통장에 들어와요. PV의 2%. 그리고 내 1대에서 18대까지 일어나는 매출액이 1%내 통장에 들어와요. 이 마케팅 다예요. 쉽죠? 내가 먹은 거 몇 프로라고요? 2%. 네. 내 1대에서 18대까지 몇 프로라고요? 네, 이게 다예요. 근데 제가 지금 박사과정 제가 논문을 지금 4개를 쓰는데 3개를 식품으로 쓰고 있고요. 마지막 논문을 제가 뭘로 쓰고 있냐면 지금 다단계 유통으로 쓰고 있어요. 마지막 논문을 우리 미드밀로 쓰고 있는데 논문을 쓰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데이터를 넣어야 돼요. 우리 미드밀 고객분들이 최하 한 달에 얼마의 손익이 될까? 이제 이걸 이제 계산해야 돼요.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작년에 4인 가족 기준 한 달에 먹거리 소비량이 134만 원이었더라고요. 한 달에 한 가정당 먹는 먹거리 소비량이. 그리고 한 번 장을 보러 가면 10만 원 정도 장을 본대요. 그렇죠? 집에서 간식을 시켜 먹으면 통닭, 피자 이런 거 3만 원 정도 쓴대요. 제가 이걸로 계산했어요. 우리 미드밀에서 3만 원 간식을 사 먹으면 얼마의 소득이 될까? 10만 원 장을 보면 얼마의 소득이 될까?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 전에 전제로 제가 대학생들하고 우리 그 미드밀 그 사업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 미드밀 그 쇼핑몰을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링크를 날렸을 때 카톡으로, 문자로 최하 몇 명이 가입될까요?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5명을 뽑더라고요. 최하 5명은 가입된다. 가입하는데 뭐 무료고 먹거리고 하니까. 그래서 전제를 이렇게 했어요. 내가 5명한테 전달했고 5명 쭉 다 5명씩한테 전달한 거예요. 이랬었을 때 3만 원 내가 간식을 사 먹었을 때 내 소득이 얼마가 될까? 근데 우리가 18대까지 1%인데 최하 수당을 계산해야 되니까 절반만 계산하는 거예요. 9대까지 18대가 아니고. 자, 봐보세요. 내가 3만 원 장보기를 하고 절반 9대까지만 3만 원 간식을 사 먹었다. 내 통장에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냐? 5억이 들어와요. 5억이. 그리고 내가 10만 원 장보기를 하고 절반 9대까지에 있는 사람들이 10만 원 장보기를 했다. 한 달에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냐? 17억이 들어와요. 매달. 굉장히 크지 않나요? 매달 17억이면? 그죠? 근데 우리 회사에 목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전 세계에서 최고 고소득자를 탄생시키자. 네트워크 업체들 보니까 한 달에 뭐 1억 뭐 이렇게 벌면 최고 고소득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미드밀에서는 한 달에 30억, 50억을 버는 고소득자를 탄생시키자. 그게 우리 미드밀의 첫 번째 목표. 두 번째, 억대 소득자 한 달에 억대 소득자가 제일 많은 그런 업체가 되자. 기업이 되자.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최단실 1년 안에 억대 소득자가 될 수 있는 기업이 되자. 그게 우리 미드밀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 미드밀에서 돌아오는 이제 7월 1일, 이제 앞으로 며칠 안 남았죠? 7월 1일부터 우리 마케팅을 업그레이드 시켜요. 어떻게 시키느냐? 지금 저희가 마케팅 수당이 몇 프로 풀린다고요? 22%. 34%로 업그레이드 시켜요. 저희 거 마케팅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자, 내가 먹은 거 2% 똑같아요. 이건. 그런데 지금 1대에서 18대까지 1%라고 했죠? 1대에서 15대까지 2%로 올려요. 1대에서 15대까지 일어나는 매출에 2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3만 원 간식을 사 먹었을 때 5억 들어왔던 게 10억 들어오고요. 10만 원 장보기를 했었을 때 17억 들어왔던 게 34억 들어와요. 예,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네트워크를 다단계를 연구하면서 다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마케팅 설명하면 뭐 2명씩만 내려보세요. 뭐 3명씩, 5명씩만 내려보세요.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 소득이 됩니다. 제가 금방 설명했던 것처럼
거의 모든 업체들이 다 이렇게 설명해요. 100%. 제가 다단계를 연구하면서 다단계 첫 번째 사기가 이거였어요. 이거 사기예요. 왜 사기인 줄 아세요? 자, 봐보세요. 내가 5명한테 전달하는 거 쉬워요. 누구든지. 근데 이 5명에서 쭉 전달하잖아요. 이 9대만 내려와도 회원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240만 명이에요. 이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어렵느냐? 열정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열정이 100%예요. 아는 것도 100%고 하고 싶은 의욕도 100%고 5명이 뭐예요? 뭐 20명, 30명도 가입시키죠. 근데 이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약해지고 흐지부지 돼요. 그래서 이게 승수의 법칙, 이게 이론인 거예요. 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현실적으로 가보자 이거죠. 현실적으로. 자, 10만 원 장보기를 했었을 때 9대까지만 해도 34억이 들어온다고 했죠? 34억. 이게 90%가 안 이루어져 버렸어요. 5명 이렇게 전달하는 게 90%가 안 이루어지고 10%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4만 명이고 24만 명이 10만 원 장보기했다. 한 달에 3억 4천만 원 거예요. 그래도 이게 99%가 안 이루어졌어요. 한 1%만 이루어졌다. 1%만 이루어지면 2만 4천 명이고요. 한 달에 그래도 3,400만 원씩 들어요. 예. 10만 원 장보기 했는데 그것도 먹거리 좀 이렇게 사서 먹었는데 한 달에 3,400만 원씩 매달 평생 들어오고 자녀에게 상속까지 된다면 이거 엄청난 거 아닌가요? 그죠? 이거 엄청난 거죠? 근데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자, 1%만 이루어져도 2만 4천 명이라고 했는데 이 2만 4천 명 숫자는 적은가요? 많은가요? 이것도 많잖아요, 실은. 지금 현재 우리 미드밀 이제 9달 지나고 있어요. 9개월 지나고 있는데 우리 미드밀의 현재 상태예요. 상황이에요. 10,000명 넘으신 분들이 31분이에요. 2만 명 넘으신 분들이 12분이고요. 3만 명 넘으신 분도 7분이나 돼요. 우리 미드밀에서. 근데 이 과정 중에 10,000명, 2만 명, 3만 명 넘으신 분들 중에 세미나 이렇게 한 번씩 모셔와서 회원 제일 많이 가입시키신 분이 몇 분인 줄 아세요? 45분이에요. 45분. 45분께 모시고 오다 보니까 그 밑에 2만 명이 넘어버렸어요. 네. 그 밑에 우리 그 밑에 45분 1위 하신 주인공이 여기 앉아 계세요. 우리 그 장진기 대표님이세요. 네, 장진기 대표님이 45분 모셔왔는데 그때 지금 한 2만 3,100명 정도. 네, 2만 3천 명이 넘어갔어요. 제일 적게 가입시키신 분이 몇 분인 줄 아세요? 동생이 연이 한 명 가입시켰어요. 그 밑에 2만 1,000명이 넘었어요.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우리께 먹거리고 부담도 없고 우리는 그냥 정보만 전달하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핸드폰으로. 그래서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일 안에서. 그리고 우리 믿음일에 장점이 있어요. 우리는 장 보고 돈 번다요. 다른 데는 장 보면 돈 쓰는 거잖아요. 우리는 장 보면서 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일만의 경쟁력. 이 크게 5가지가 있는데 그 네트워크의 단점이 하나도 없고 그 이외에 우리만의 장점. 링크만 보내고 휴대폰만으로 사업이 되게끔 해놨어요. 다른 데는 휴대폰만으로 사업이 안 돼요. 예, 제가 여기서 체험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앉아 계시는데 친구분한테 카톡이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친구한테. 야, 여기 한번 들어가봐. 친구야, 제품도 좋고 돈도 되겠더라. 그리고 우리 내일 세미나 한번 가자. 들어가 보니까 3, 40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 팔고 있고 8, 90만 원짜리 건강식품 팔고 2, 300만 원짜리 건강기기 파는 곳이에요. 내일 세미나 가세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네. 근데 혹시 이런 카톡은 어떠세요? 친구한테 카톡이 왔어요. 야, 친구야, 여기 한번 들어가봐. 야, 정말 맛있는 먹거리가 많다. 내가 2, 3일 동안 감기 몸살로 몸이 너무 안 좋았는데 추어탕을 한 이틀 먹었더니 몸에 힘이 나. 근데 이 추어탕이 기가 막혀. 남원에서 제일 잘 만든 곳에서 만들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거의 다 국내산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미꾸라지가 뭐 냉동 이런 거 아니고 살아있는 화로를 통으로 넣었대요. 그리고 간을 맞추는 소금을 미세 플라스틱 없는 소금으로 간을 맞췄다네? 그런데 한 봉에 4,300원이래. 이거 믿음일에서 파는데 너무 맛있다? 어때요? 이거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좋은 정보예요? 좋은 정보잖아요. 야, 친구야, 너 저기 북한에 개마고원 있듯이 우리나라에도 고원이 있다는 거 알아? 진안에? 예, 진안고원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고원인데 진안고원에 있는 북이 농협에서 배추, 무, 꼬들빼기, 파 이런 걸로
화학 조미료를 하나도 넣지 않고 전통 방식으로 김치를 담근데, 근데 이 김치를 미드밀에서 파는데 너무 맛있다? 이거 어때요? 좋은 정보죠? 우리는 이렇게 먹거리다 보니까 휴대폰만으로 사업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링크를 받으신 분이 그래 나도 한번 사 먹어봐야지 하고 들어가서 사 먹으려고 하면 회원가입해야 되거든요. 공사로 무료로. 회원가입하고 그분이 사서 드시면 그분한테 2% 들어가요. 그리고 나한테도 2%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담 없고 무료 가입. 세 번째, 정해온 무료 지급받다는 거. 다른데 지급을 따야 돈이 된다고 하니까 카드로 긁고 시작하잖아요. 저희 그런 거 없어요. 예, 세 번째, 마감 없고 지급 유지 없고. 다른데 이 마감 때에 주관하잖아요. 예, 마감 때 매출 마치고 지급 마치고 하니라고. 예, 저희 그런 거 없어요. 우리 회사에서 있다면 딱 하나 있어요. 내 밑에 매출이 얼마가 일어났든지 간에 내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오든지 1000만 원이 들어오든지 몇 억이 들어오든지 간에 나는 한 달에 3만 원 이상 장부기만 하면 끝나요. 예. 매달 3만 원씩 돈 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3만 원 이상 장부기 하시면 드시고 싶은 거 드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1대에서 15대까지 일어나는 2% 다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깜빡이고 3만 원 장부기를 못했어요. 예. 그래도 상관없어요. 뭐 자격 없어지고 그런 것도 없어요. 저희는. 예. 다음 달에 사서 드시면 돼요. 그럼 다음 달에 내 밑에 일어난 매출 1대에서 15대까지 2%다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자익박탈도 없다. 근데 제가 이 3만 원 장부기를 실은 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안 넣어도 되는데 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미드밀 사업을 조금만 하다 보면 그럼 금방 주변에서 물어볼 거예요. 야, 너 미드밀에서 돈 많이 벌고 있다는데 미드밀 제품들 정말 맛있어? 그거 어떻게 시켜 먹어?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최하 한 달에 3만 원 정도는 시켜서 먹어봤어야 봐야 맛있는 줄도 알고. 그리고 또 옆에서 이거 어떻게 시키는지 물어봤었을 때 이렇게 주문하면 돼. 알려라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만 원 장부기 하나 둔 거예요. 이거 대학생들한테 설문조사 있어요. 너희가 우리 쇼핑몰에서 부담 없이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일까? 용돈 받아서 생활하는 입장에서 3만 원이래요. 그래서 3만 원 장부기 하나 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그 미드밀에서 쉽게 큰 돈이 되길래 저렇게 얘기를 하나 궁금하실까요? 제가 좀 비교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마케팅이 크게 두 줄기예요. 우리나라 1위 업체가 어딘지 아세요? 1위 업체? 아메이. 네, 아메이. 네. 1위 업체 마케팅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이에요. 5라인, 6라인 이렇게 있어야 돼요. 2위 업체가 어딘지 아세요? 네, 맞아요. 그 업체 바이너리 방식이에요. 2라인 방식이에요. 제가 그 2라인 방식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얘가 내 친구예요. 이후에 내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가 대박이에요. 내가 내 친구 한 명 가입시켰더니 얘가 회사도 그만두고 엄청나게 전국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사업을 막 펼쳐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해외까지 나가고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사업을 했어요. 그러더니 얘 밑에서 한 100억의 매출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얘는 한 달에 2억을 벌어요. 1억을. 그럼 성공한 거죠. 네. 근데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 회사 마케팅은 지금 2라인 마케팅이에요. 바이너리. 나는 내 친구 한 라인밖에 없어요. 내 통장에 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요. 10원 한 푼 안 들어요. 10원 한 푼. 근데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자, 100억의 매출이 적은 매출이에요? 큰 매출이에요? 큰 매출이에요. 10억은요? 회사의 경사예요? 아니에요? 회사예요. 경사는 거죠? 근데 이 100억의 매출 나 아니었으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내가 내 친구 가입 안 시켰으면 이 100억의 매출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 나한테 10원 한 푼 안 줘요. 나는 이거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1위 업체 브레이크어웨이 방식 한 라인 가지고 다이아몬드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다른 데는 이렇게 한 라인 가지고 돈이 안 돼요. 그럼 우리 미드밀은 어쩌냐 이거죠. 자 봐보세요. 우리 미드밀 얘가 내 친구예요. 내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친구야, 내가 미드밀 세미나 한 5분 모시고 갔더니 내 밑에 회원이 지금 벌써 한 100명, 200명 됐어. 그리고 10만 원 장부기 우리 먹을 거 미드밀에 너무 많다 보니까 10만 원 장부기 그냥 우습게 하거든. 10만 원 장부기를 했는데 20만 원이 넘게 들어왔어. 그럼 자기가 먹은 거 2배가 들어온 거야. 지금 우리 미드밀에서 본인이 장 본 거
두 배가 뭐예요? 10배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몇백 명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내 친구만 20만 원 들어갔느냐? 나도 똑같이 들어갔어요. 내 친구가 어느 날 자랑하는 거예요. 야 친구야 너무 고맙다. 내 밑에 회원 한 3, 4천 명 되니까 10만 원 잔고했더니 내 통장에 500만 원이 넘게 들어왔어. 나도 똑같이 들어왔어요. 내 친구 밑에 한 2만 명이 넘었어요. 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10만 원 잔고했는데 2,700만 원이 들어왔대요. 나도 똑같이 들어왔어요. 내 친구 밑에 회원이 많아져서 내 친구 통장에 몇 억이 들어가고 몇십억이 들어가더라도 나한테도 똑같이 들어와요. 이 세상에 한 나이만 있더라도 고소득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저희 미드밀밖에 없어요. 네. 이게 우리 미드밀 마케팅이에요. 또 우리 미드밀의 장점, 휴면 고객 없고 손실 없이 15대까지 2%. 우리 이게 미드밀의 장점이에요. 잠자는 고객이 없어요. 우리나라 모든 네트워크들 다 8, 90% 회원들 다 사업 안 해요. 회원만 가입돼 있을 뿐이지 사업 안 해요. 휴면 고객이라고 해요. 우리 미드밀은 시간이 갈수록 잠자는 고객도 다 깨어나 버려요. 왜 깨어나느냐? 우리 미드밀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나예요. 이게 내가 쭉 사업을 이렇게 막 펼쳐 나가는데 이 많은 고객들을 다 누가 관리하느냐? 고객들을 다 회사에서 다 관리해요. 회사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렇게 관리해요. 수시로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전화해 버려요. 감자탕이 올라왔습니다. 추어탕이 올라왔습니다. 볶음밥이 올라왔습니다. 김치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그 3대 고민이 있잖아요. 오늘 뭐 먹지? 네. 오늘 뭐 먹지 하다가 우리 미드밀 거 카톡 받고 야 이거 정말 맛있겠다 하고 사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를 회사에서 다 해준다. 그리고 좀 지나면 저희 미드밀에서는 의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뭐 이제 헬스 쪽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식품 쪽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건강관리 지금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고 있어요. 당뇨가 있다. 그러면 우리 미드밀에서 지중해식으로 이렇게 잘 보셔서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살을 빼고 싶다. 그럼 우리 미드밀에서 이렇게 잘 보셔서 이렇게 드셔보세요. 식단을 짜줘요. 그렇게까지도 우리 미드밀에서 해나갈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이렇게 그 전국을 돌면서 지금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9개월 됐는데 지금 330번이 넘었어요. 세미나 하루에 보통 이렇게 한 번에서 두 번, 많게 세 번, 네 번을 전국을 돌고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돌다 보면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뭐냐면 대표님 제가 우리는 이 1대에서 몇 대까지 이제 그 2% 들어온다고요? 15대. 예. 다들 이 1대를 제일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1대. 내 바로 1대. 내 제일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을 1대에다 이렇게 가입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대표님 제가 제 고등학교 때 제일 친한 친구를 1대에다 이렇게 가입을 시켰어요. 그리고 다른 동창들을 얘 밑에다가 이렇게 심어줬어요. 얘 밑에다가 이렇게 쭉 심어줬는데 시간이 갈수록 다른 동창들은 우리 믿음에서 장도 보고 세미나도 오고 막 좋아하는데 1대에 있는 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만 있고 세미나도 안 오고 장도 안 보고 그런 척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제일 중요한 자리 1대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조용히 빼내버릴 수 없을까요? 이제 이렇게 저한테 이제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상관없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 15대 밑에 16대도 있고 17대도 있고 20대 30대 있잖아요. 월말에 이 친구뿐만이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매출 없을 수 있잖아요. 매출 없는 그 부분을 15대 밑에서 올라와서 다 채워줘요. 압축 롤업이라고 해요. 이 매출 없는 그 공간을 다 채워줘요. 그래서 이 친구 지금 뭐 사업 안 타라고 그냥 놔두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런데 대표님 있죠? 시간 지나고 나면 이 친구 우리가 사업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사업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요? 그래요. 제가 그래요. 이 친구 밑에 다른 친구들은 지금 열심히 지금 우리가 장도 보고 있고 그러죠? 그렇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나중에 사업을 우리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이유. 회사에서 이 친구를 가만두지 않아요. 회사에서 가만두지 않아요. 어떻게 가만두지 않느냐? 이렇게 가만두잖아요. 다른 데는 월말에 뭘 한다고 들으셨어요? 월말에 마감. 월말에 다른 데서는 마감이라는 거예요. 이 마감 때 필요하지도 않는 화장품 건강식품 사야 되고 매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마감이라는 걸 안 해요. 저희는 월말에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정산을 해요. 정산.
있는 그대로 딱 정산해서 다음 달 5일날 통장에다 돈 넣어드려요. 근데 이 월말에 정산할 때 이 친구를 가만두지 않아요. 어디 가만두지 않느냐?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요. 뭐라고 전화를 거느냐? 이렇게 걸어요. 대표님, 미드밀입니다. 예. 그리고 그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 이상 장부기를 했었을 때 1대에서 15대까지 2% 들어온다고요? 3만 원. 예, 이 친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대표님, 미드밀입니다. 대표님 밑에 하위에서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3만 원 이상 장부기 하시면 5만 원 들어갑니다. 장부기 할까요? 안 할까요? 무조건 하죠. 예. 왜? 먹는 게 문자고 더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미드밀에서는 잠자다가 깨어나 버려요. 왜냐면 우리 미드밀 사업을 좀 하다 보면 내가 몇 명 소개시켰는데 그 밑에 어느 날 회원들이 막 많아져 있어요. 어느 날 나한테 이제 낮잠을 자고 있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미드밀입니다, 대표님. 대표님 하이에서 매출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3만 원 이상 장부기 하면 1,000만 원 들어갑니다. 잠이 깨요, 안 깨요? 깨버리잖아요. 잠이 이렇게 깨는 거예요. 근데 사실 3만 원 이상 장부기 하면 2만 원 들어간다고 하도 다 해요. 왜? 3만 원어치를 만 원 주고 사 먹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회사에 이렇게 다 관리를 해드려요. 예. 그래서 제가 깜짝 요즘에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회사에서 10분한테 전화를 걸잖아요. 예. 3만 원 이상 장부기 하시면 그 3만 원 이상 장부기 하시면 이렇게 돈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10분 중에 8, 9분이 하세요. 그리고 다 고마워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 3만 원 장부기는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 고마워하는구나. 예, 이걸 알았어요. 사실 3만 원어치를 뭐 화장품을 사라고 한다든지 건강식품을 사라고 한다든지 하면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3만 원어치 뭐 쌀을 사도 되고 물을 사도 되고 우유를 사도 되고 국을 사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먹거리니까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시스템을 조금 바꿨어요. 월말에 이렇게 전화 갔던 게 이제 우리 거 수시로 카톡 받고 문자 받고 한 분들이 수시로 이렇게 사서 드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분이 사서 드셨어요. 그럼 그 위에 있는 분한테 카톡이나 전화나 문자가 가요. 대표님 하위에서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3만 원 장부기 잊지 마세요. 이렇게. 그럼 3만 원 장부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매출은 더 커졌죠. 이 위에 분한테도 카톡 가요. 대표님 하위에서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3만 원 장부기 잊지 마세요. 하면 또 해요. 네, 이렇게. 네, 그냥 위로 쭉 줄줄이 다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와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정말 3만 원 장부기 했는데 다음 달 5일날 통장에 1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다음 달부터 또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무조건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제 강의가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이 떠 있거든요. 제가 전국을 돌면서 세미나를 하니까 타 네트워크에서 이거 따라서 할 수 있을까요? 못 따라 할까요? 그럼 따라서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대표님 하위에서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화장품 뭐 30만 원씩 뽑으세요. 이렇게. 이게 할 수도 있겠죠. 혹시. 그렇죠. 근데 이걸 따라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사기가 돼, 사기. 왜 사기가 되느냐? 다들 이거 오늘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네트워크의 다단계 사기의 기준은 어디다 둬야 되는 거냐면 돈 된다고 필요 없는 거 사는 거. 네트워크는 무조건 나한테 꼭 필요한 것만 사야 되지 돈 된다고 필요 없는 거 사는 거 그거 사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네트워크들이 다 이렇게 망해버린 이유가 뭐에 있느냐? 이미지가 안 좋게 돼버린 이유가 돈 된다고 필요하지도 않는 걸 너무 많이 샀어요. 돈 된다고 화장품, 건강식품, 건강기기 뻔히 봐도 10만 원짜리인데 이걸 100만 원에 사기도 하고 돈 된다고. 이게 펀지 사기예요. 네. 그래서 다 이렇게 이미지가 안 좋아져 버린 거예요. 네트워크는 무조건 필요한 것만 사야 된다. 네, 그거예요. 우리 거 믿음일고 3만 원 장부기 한 거 필요 없는 거 산 건가요? 아니죠. 뽀글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믿음일의 장점 잠자다가도 다 깨어나버린다 이거고요. 그리고 우리 믿음일에서 마케팅 하나를 또 추가하는 게 해놓은 게 있어요. 뭐냐? 벌써 3만 원이 아니고요. 먹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10만 원 이상 장부기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벌써 우리 그 골창의 장진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서 우리 거 젤리랑 또 이제 컵 떡볶이 있어요. 그런 것도 갖다 이렇게 놓고 파세요. 그리고 우리 골창의 오영우 회장님도 지금 2만 3천 명이 지금 넘으셨죠? 네. 오영우 회장도 그 오영우 회장 식당에서 우리 그 추어탕을 다 파세요. 그러니까 한 달에 이제 장 보시는 양이
그러니까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40만 원, 50만 원 막 그래요. 네. 제가 그래서 3만 원 이상 장부기 한 분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혜택을 10만 원 이상 장부기 하신 분들은 1대에서 20대까지 0.1%씩 또 플러스해서 또 드려요. 네. 더 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 믿음이는 아예 그냥 그 돈을 쏟아 부어 드린다. 이제 이거고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 사업 쉽고 빠르게 서로 도우면서 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트워크는 나무를 가꾸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사업이. 나무를 가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씨를 심어서 나무를 키우는 방법이고요. 하나는 꺾어지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집 혹시 그 개나리 있죠? 개나리. 잎버섯 이렇게 가지 꺾어다가 우리 집 화분에다가 심어놓고 물 주면 얘가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네, 개나리는 꺾어지다 보니까. 자, 개나리 씨를 심어서 나무로 키우는 것과 꺾어지와 어떤 게 더 빨리 자랄까요? 꺾어지가 훨씬 빨리 자라죠? 우리 사업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회원을 보통 가입시키라고 하면 이렇게 가입들을 시켰어요. 내 밑에 이렇게 일대에다가 보통 다 이렇게 가입을 시키더라고요. 이거 모양이 내가 씨고 이렇게 싹을 키운 모양 같아요. 얘를 꺾어지라는 거예요. 내가 있고 내 밑에다가 이렇게 일렬로 가입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10만 원 장부기를 했다고 봤었을 때 나는 11,200원, 11,200원 똑같이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 1번 봐보세요. 1번. 1번 밑에 회원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1번 1,400원 들어올 사람이 이렇게 9,800원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밑에 회원이 6명이나 있어요. 2번 1,400원 들어올 사람이 8,400원. 이렇게 5배, 4배, 막 3배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물어보겠죠. 여기 위에 있는 분한테. 저 1,400원 들어올 줄 알았더니 9,800원이 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 밑에 벌써 회원이 6명이나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선진국에서 네트워크를 권장하는 이유. 네트워크는 파트너를 성공을 시켰었을 때 성공하는 게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님 성공시켜드리기 위해서 대표님 밑에 제 아는 지인들을 이렇게 가입시켜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습관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나가면 돼요. 내 옆으로 이렇게 쭉 밤송이처럼 달지 말고 일렬로 이렇게 쭉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힘을 받아요. 근데 이렇게 있었을 때 회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양쪽 다 매출이 똑같아요. 이쪽에서 21,000원 수당 나갈 게 이렇게 하면 54,400원이 나와요. 수당 나가는 게 2배 이상이 높아져요. 매출은 똑같은데. 저는 회사 대표인가요? 사업가 대표인가요? 회사 대표죠. 회사 대표면 매출이 똑같으면 돈이 적게 나가는 게 이익 아닌가요? 맞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 내 쪽 회사는 사업가들이 빨리 돈 벌고 성공했었을 때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업가들에게 돈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걸 권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자리가 인생이 바뀌는 정말 엄청난 자리가 될 거예요. 왜 인생이 바뀌는 엄청난 자리가 되냐면 저희가 22%에서 34%로 업그레이드를 시켰잖아요. 이제 드디어 전에 22%는 약간 소비자 마케팅에 가까웠어요. 여러 사람이 이렇게 먹다가 보면 이렇게 돈이 되는 34%는요 사업가 마케팅이에요. 이제는 소비자도 사업가도 엄청나게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초대박 마케팅을 합니다. 초대박 마케팅. 이게 뭐냐? 초대박 마케팅. 10만 원 이상 장부기만 하면 되는데 이랬었을 때 어떤 초대박 마케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달에 10만 원 장부기가 공짜가 돼요. 둘째 달에 월 소득이 1,000만 원이 돼요. 셋째 달에 8억 소득이 돼요. 8억 이상의 소득이 돼요. 3달 만에. 엄청나지 않나요? 이 초대박 마케팅을 펼치면 이렇게 돼요. 너무 간단해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이 그림만 생각해 놓으시면 돼요. 내가 10만 원 장부기를 하고 나처럼 10만 원 장부기 할 사람 3사람만 있으면 끝나요. 내가 10만 원 장부기 하고 나처럼 10만 원 장부기 할 사람 3사람이면 끝나는데 왜 끝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있어요. 자, 첫째 달에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첫 주에 내가 딱 3사람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10만 원 장부기 할 사람. 3사람이 또 3사람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3사람이 3사람씩한테 이렇게 전달해 나가면 한 달 만에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이 12만 원이 돼서 내가 먹은 게 공짜가 되는 거예요. 둘째 달
또 세 사람씩한테만 전달해 나가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세 사람한테만. 그러면 첫, 둘째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소득자가 돼요. 셋째 달에 세 사람한테만 전달해 나가면 세 달 만에 내 통장에 8억이 넘게 들어와요. 그리고 또 밑으로도 더 여유가 있어요. 15대까지 앞으로 또 더 여유가 남아있어요. 엄청나죠? 예.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승수의 법칙 말씀드렸죠. 5명씩 내려가는 거 어렵다고 했잖아요. 5명보다 3명은 좀 쉽겠죠? 예. 3명은 쉽지만 사실 이것도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예, 이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이게 목표인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하기 위한 목표. 우리가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공부하면 연구된 가듯이 이걸 목표로 가는 거예요. 나는 3달 동안 3달 만에 8억의 소득자가 될 거야 하고 정확히 10만 원 장부할 사람 3사람을 가입시키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3사람 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같이 후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목표로 가는 거예요. 이걸 목표로. 이게 이루어지면 8억인데 10%만 이루어지면 8천만 원. 1%만 이루어져도 800만 원. 이걸 목표로 갔었을 때 3달 만에 1%만 이루어져서 10만 원 장복했는데 한 달에 800만 원씩 들어오면 그거 괜찮은 거예요? 아니에요? 괜찮잖아요. 예. 근데 이 과정 중에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있어요. 뭐냐? 이 네트워크 다단계의 단점 10가지가 하나도 적용되잖아요. 우리 믿음에는 판매 활동한 것도 아니고요. 가입비 들어간 것도 아니고 마감, 직급박탈도 뭐 되는 것도 아니고요. 10만 원 장받는데 뭐 재고 쌓일까요? 집에 먹거리? 아니죠. 예, 10만 원 장목한 거 어떻게 투자인가요? 아니죠. 손해본 거 있을까요? 아니죠. 휴먼 국이 없고 원망 들고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업이 이런 거예요. 모든 네트워크 단점에 적용이 하나도 안 돼요. 또 자, 다시 한번 짚어 넘어갑니다. 10만 원 장목이 만으로 8억 소득이 되는 거. 내가 10만 원 장목이하고 나처럼 10만 원 장목이 할 사람 3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이거 할 때 꼭 필요한 제품만 무조건 사야 된다. 그리고 나만 장봐도 된다. 다른 네트워크들은 이놈 마감 질 때 내 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내 밑에 파트너들 매출까지 또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족하면 내가 그 앞으로 물건 뽑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나만 10만 원 장목이 하면 되고 내 밑에 분들 그냥 10만 원 보니까 10만 원 장목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조직이 만들어진다. 처음에야 내 돈으로 10만 원 장목이 하죠. 좀 지나봐요. 내 돈으로 10만 원 장목이 안 해요. 들어온 돈으로 10만 원 장목이 하는 거예요. 공짜로 장목이 하는 거예요. 공짜로 장목이 하는데 안 할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은. 그리고 이렇게 10만 원 장목이를 권하다 보면 나는 10만 원 장목이까지는 하기 싫어. 그냥 이렇게 조금씩 시간 될 때마다 그냥 조금씩만 사 먹을게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꺾어지로 쭉 한 라인으로 연결시켜 주세요. 그러면 3만 원, 만 원, 5만 원, 2만 원 이 매출이 이게 쭉 모아져서 이 위에 분한테는 그래도 소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꺾어지로 쭉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이분이 나 5만 원 장목했는데 내 통장에 정말 이렇게 몇만 원이 들어오네. 나도 이 사업을 해보고 싶다 하거든. 그분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초대박 마케팅. 그러면 그분도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또 이분도 또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네, 꺾어지로 쭉 해놓고 거기에서 하다 보면 야 이거 정말 돈 된다. 나도 해볼게 하면 그럼 10만 원 장부 초대박 마케팅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자 그리고 누구나 성공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제가 만든 표가 아니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표예요. 우리나라 1위부터 100몇 위까지 쭉 있는데 제가 20위까지만 뽑아봤어요. 1위가 어딘가요? 네, 2위. 1위 1조 2천억이 했어요. 2위 9천억이 했어요. 쭉 해서 뭐 몇천 원씩 다 있죠? 여기 빨간색 보이세요? 빨간색? 네, 매출 떨어지는 업체들이에요. 해마다 매출 떨어지는 업체들 1위 975, 2위 1,300억. 매출이 해마다 뚝뚝뚝뚝 떨어져요. 왜 떨어지느냐? 경기가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화장품 건강식품 이제 얼굴 보고 사주기도 어려워요. 팔기도 어려워요. 매출이 계속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있죠. 이 와중에 경기도 안 좋고 회사 매출도 떨어지는데 억대 소득자들 각 회사마다 한 달에 돈천에서 억을 버는 사람들이요. 1위 업체 400명이 넘어요. 2위 업체 300명이 넘고 200명이 넘고
억대 소속자들이 이렇게 몇백 명에서 몇십 명씩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어요. 논문을 쓰기 위해서 궁금했어요. 야, 이 억대 소속자들은 어떻게 해서 억대 소속자가 됐지? 이 중에는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1억. 한 달에. 제가 1억 버는 사람을 만나봤어요. 저 만날 때 긴장했어요. 엄청나게 투출할 줄 알았어요. 한 달에 억을 버니까. 근데 만나봤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아저씨예요. 만나봤는데 너무 평범해요. 네. 그리고 여기 업체들이 다 달라요. 성공하신 분들 이렇게 만나봤어요. 어떻게 성공했냐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길래 억대 소속자가 됐어요? 답이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 답이 다 똑같아요. 먹어보고 발라보고 세미나 꾸준히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 특출난 방법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 방법이에요. 그런데 희한했어요. 이분들은 이렇게 해서 억대 소속자가 됐는데 대다수의 엄청나게 많은 분들은 이분들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성공을 못하고 있고 이분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도 포기하고 있고 왜 그럴까 궁금했어요. 연구를 했어요. 제가 답을 찾았어요. 답을. 제가 오늘 그 답을 알려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도 이 답대로만 하면 누구든지 여기에 있는 분들처럼 억대 소속자가 100% 다 돼요. 이 답은 이거였어요. 우리나라는 1600만 명의 경제 인구가 있어요. 5200만 중에 1600만 명이 돈 벌어서 가족들 먹여 살리는 거예요. 1600만 명 중에 네트워크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숫자 900만 명이에요. 900만 명 정도 돼요. 공무원들 또 가입 못할 사람들 빼면 900만 명 중에 네트워크에 관심 없는 분들 또 많아요. 이런 분들 빼면 현실적으로 네트워크에 가입할 수 있는 숫자 500만 명 정도 돼요. 500만 명. 이게 검증이 됐어요. 우리나라 1위 업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30년을 했어요. 회원 숫자 100만 명이 무너졌어요. 2위 업체 지금 16년 7년 하고 있어요. 회원 숫자 300만 명이 무너졌어요. 우리나라에서 네트워크 업체에서 회원 숫자 400만 명, 500만 명을 넘겨본 역사가 없어요. 이게 최대 맥시멈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들을 연구하는데 공통점을 찾아냈어요. 공통점. 뭐냐? 거의 다가 50만 명 안에 시작을 했어요. 억대 소속자. 50만 명이 뭐냐? 처음에 가입하면 1번이에요. 1번부터 쭉 해서 50만 번.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억대 소속자가 되지 50만 번 넘어갔다 거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유는 이거였어요. 가입할 수 있는 숫자가 500만 명이죠. 50만 명이 가입되면 10명 중에 1명 가입된 거예요. 10명 중에 1명 가입되면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실컷 가서 얘기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나 가입했어요. 예, 실컷 가서 얘기했더니 우리 가입 누가 해? 이게 10명 중에 1명 가입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 그래서 경쟁자가 너무 많이 생겼다 보니까 성공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발견했어요. 이 안에 상위 1%들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고 억대 버는 사람이 있잖아요. 상위 1%들. 상위 1%들은 어떻게 해서 상위 1%가 됐을까? 답을 찾았어요. 5만 명 안에 시작했어요. 5만 명. 5만 명 안에 시작한 사람들 안에서 상위 1%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네트워크는 10,000명 넘은 업체를 선택해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1000개가 넘는 네트워크 있는데 10,000명 되기 전에 막 없어져요. 3,000~4,000 명만 돼도 없어지기 시작해요. 왜냐? 검증이 돼요. 3,000~4,000 명만 돼도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제품 별로네, 마케팅 별로네, 회사 별로네, 검증이 돼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10,000명 넘어야지만이 검증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이 10,000명에서 5만 명을 뭐라고 부르냐? 검증된 극초 초창기라고 부르는데 제가 문제 좀 하나 낼게요. 제가 이렇게 실컷 얘기하고 우리 믿음의 회원 숫자가 100만 명입니다 라고 하면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힘 빠지는 소식이에요? 힘 빠지는 소식이죠. 네, 50만 명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회원 숫자가 5,000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소식일까요? 네, 아직 10,000명이 안 넘어서 검증이 안 된 회사라는 거예요. 저희 믿음의 회원 숫자가 지금 4만 명 넘었어요. 이제 4만 명 넘었어요. 네. 자, 50만 명 넘었나요? 안 넘었나요? 안 넘었죠. 5만 명은요? 10,000명은요? 넘었죠? 이 10,000명에서 5만 명이 검증된 그 초창기.
이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는 거 10장보다도 더 좋은 게요. 이 기회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나라 2위 업체 어디라고요? 예, 거기 회장님이 첫 세미나를 여기 익산에서 했대요. 익산 오리집에서.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회장님 강의. 17명 앉아있었대요. 17명. 그 자리에. 17명이 다 하나같이 신용불량자였대요. 한 사람도 안 빠지고. 17명이. 근데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본인들이 신용불량자라고 상상을 하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신용불량자인데 내 통장에 한 달에 매달 500만 원씩 평생 들어오게 됐다면 살만 난 거예요, 아니에요? 살만 난 거죠. 1000만 원씩 들어온다 매달. 대박 난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카드 한 장도 못 만들고 빚더미 위에 앉아있는 신용불량자인데 1억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면 이게 허황된 얘기로 들릴까요? 뭐 그냥 가능한 얘기로 들릴까요? 허황된 얘기로 들리겠죠. 그렇죠. 당장 지금 카드 한 장도 없고 신용불량자인데 1억씩 들어올 거라는 거 누가 믿어요? 그런데 있죠. 그 자리에 계셨던 17명 중에 10명 가까이가 지금 1억을 벌어요. 1억을 번다고요. 지금. 왜 버냐 이거죠. 왜 버냐 이거죠. 초창기 때문에. 초창기. 근데 있죠. 그 회사에서 1억 버는 것보다 우리 미디밀에서 10억 버는 게 100배, 1000배 쉬워요. 정말 100배, 1000배 쉬워요. 이유. 거기는 화장품 건강식품이죠. 우리 먹거리예요. 거기에 한 라인 가지고 돈 된다고요? 안 돼요. 우리 한 라인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이 돼요. 그래서 100배, 1000배 쉬운 거예요. 오늘 이 자리 있죠? 여기 계신 분들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찾기 어려운 자리예요. 왜? 이 10,000명에서 50,000명 그 초창기는 금방 지나가 버려요.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요.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비도 오고 굳은 날씨에 오셨지만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이 자리에 이거 잘만 활용해서 1년만 해보세요. 1년, 2년 후에요. 업대 소득자가 뭐예요? 몇십억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어마어마한 타이밍의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업 누구나 성공하는 70회간의 법칙이 있어요. 이거냐면 딱 1년만 우리 믿음의 사업 더도 말고 딱 1년만 하세요. 1년 동안 내 핸드폰을 보고 70명의 리스트만 뽑으세요. 그리고 그분들 한 번씩만 세미나 듣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3, 40명 세미나 듣게 하면 벌써 그 밑에 3, 4천 명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4, 50명 세미나 듣게 하잖아요. 벌써 10,000명이 넘어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극조 초창기이고 핸드폰으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딱 1년만 그걸 해보는 거예요. 1년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70명을 세미나 듣겠는데 돈이 안 됐다 하지 마세요. 네. 비전 없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 깨나도 돼요. 네. 그리고 쓰리고 하시면 돼요. 네. 첫 번째 고 먹어보고요. 먼저 먹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링크 보내고 먹어보고 맛있다. 내 친구들한테 링크 보내는 거예요. 야 여기 들어가면 맛있는 거 많아. 친구가 먹어보고 맛있다고 하거든. 이거 공짜로도 먹을 수 있다? 하고 세미나 모시고 이것만 1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그 미드밀의 직급이에요. 이렇게 8단계의 직급이 있어요. 다른 데는 직급 따기가 엄청 어렵잖아요. 직급 따려면 매출 익혀야 되고. 근데 저희 미드밀에서는 매출 개념의 직급이 아니에요. 소득 개념의 직급이에요. 내 통장에 1,000에서 5,000이 들어오고 있다? 이글 프로가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중형 자동차를 뽑아드려요. 한 달에 200만 원씩, 2, 300만 원씩 활동비를 드려요. 내 통장에 1억이 들어오고 있다? 회사에서 대형 자동차를 뽑아드려요. 한 달에 500만 원씩 활동비를 드려요. 이분들이 하신 거 월말에 막 마감 주고 그런 것도 없어요. 3만 원 이상 장본이 한 것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는요. 최고 직급이 있어요. 월 10억. 그랜드 슬램 챔피언이에요. 월 10억 정도 벌면 최고 직급자가 되는데 다른 데 랩톡은 1억 정도 벌면 최고 직급자인데 우리 회사에서는 1억이 최고 직급자가 아니에요. 내 밑에 회원 몇천 명만 있고 몇만 명만 있어도 10만 원, 20만 원만 장부가 돼도 1억은 쉽게 들어와요. 네. 그래서 너무나 우리 믿음에서는 1, 2억이 쉬워요. 그리고 이 그랜드 슬램 챔피언 앞으로 3년 안에 우리 믿음에서 3명 이상 나와요. 홀인원 프로 1억 이상 소득자 3년 안에 10명 이상 나오고요. 한 달에 돈 1,000만 원 버는 이글 프로 3년 안에 몇백 명 나와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좀만 관심 가지면 이거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그랜드 슬램 챔피언 최고 직급자한테는 뭘로 시상을 할까 선물을 할까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2위 업체죠. 2위 업체. 2위 업체가 최고 직급자가 되면 거의 최고 직급자가 1억을 주거든요. 월 1억 받는 게 최고 직급자인데 최고 직급자가 되니까 회장님이 10억을 지게차로 떠서 줘요. 그 유튜브에 나와요. 거창해요 보면. 근데 우리는 거기보다 스케일이 크잖아요. 똑같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랜드 슬램 챔피언은 저는 거의 10억인데 저는 20억을 거긴 지게차인데 저는 미니 포크레인을 제가 연습해서 포크레인을 떠서 드릴 거예요. 예. 여기 계신 분들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여기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셨는데 제일 큰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는 걸 다 이룬다면 이거 엄청난 거겠죠. 예.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모든 계획을 다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저는 97년도에 이 방법을 알고 제가 지금까지 모든 계획을 거의 다 이루어왔어요. 이 방법을 알고. 최근 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돈벗이라는 부대찌개 프랜차이즈를 만들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햄스테이지를 직접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만들면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야, 이게 내가 만든 소세지보다 더 건강하고 맛있는 건 없는데 무항생제, 돼지고기로 아질산, 나트륨, 증량제, 방부제, 색소 이런 것도 넣지 않고 친환경으로 소세지를 만드는데 이 식감과 맛도 엄청나게 뛰어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빨리 소문날까? 소세지의 종주국 하면 독일이잖아요. 독일의 마이스터들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나? 보니까 독일에서는요 3년에 한 번씩 식욕 올림픽이 열립니다. 전 세계 한 50개, 1000여 개 업체가 출전해서 거기서 경합을 해서 대회를 해서 거기서 메달을 딴 걸로 가지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독일 마이스터들은. 야, 이거다. 나도 독일 식욕 올림픽에 출전을 해야겠다. 그리고 메달 한두 개 가지고는 소문 안 날 것 같고 10개 이상을 따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자, 97년도부터 제가 해왔던 성공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먼저 첫 번째, 계획이 세워지면 노트에 적는다요. 적어놓은 계획과 적지 않은 계획은 이루어질 확률이 10,000배 차이 나요. 제가 3년 6개월 동안 쓴 제 돈벌 사업 계획 노트예요. 제가 그 부대찌개 우리 상호가 돈 버시거든요. 이 노트에 적는다. 두 번째, 눈에 보이게 타이틀을 붙여놓는다. 2019 IFFA 독일 식욕 올림픽 출전 메달 10개 이상 획득. 세 번째, 사람들한테 말한다. 계획을 자기 혼자만 마음속에 품고 있는 확신보다 말하는 이 확은 에너지가 엄청나게 커요. 제가 이렇게 햄스터세지를 만들다가 손님들 테이블에 부대찌개가 끓이면 가서 이렇게 저어줬어요. 다대기를. 저어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제가 3년 후에 독일 식욕 올림픽 출전해서 메달 10개 이상을 따오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또 옆에 테이블 가서 이렇게 저어줬어요. 3년 동안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있어요. 예, 사장님, 동메달 하나만 따오셔도 대단한 거예요. 이거 제일 많이 들어요. 네. 그런데 있죠. 저하고 저희 부사장님하고 8시 반, 9시에 영업이 끝나고 나면 12시, 1시까지 영업하고 만들었어요. 한국적인 소세지면서 유럽인들 입맛에 맞는 소세지. 집에 오면 2시에요. 6시까지 자고 7시 반 출근. 이걸 토요일, 일요일도 거의 쉬지 않고 쉬어본 적 없어요. 거의 없어요. 쉬지 않고 3년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몰골이 변해버렸어요. 제가 원래 71kg, 2kg 나가거든요. 제가 원래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좀 우주연 닮았다고 해서 제가 모델을 집어 섰어요. 이렇게 소세지 들고. 그런데 10kg가 빠져버렸어요. 61kg. 이렇게 변해버리더라고요. 얼굴 살이 쪽 빠지고 얼굴이 이렇게 골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살이 빠져서.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새카매져 버렸어요. 저는 그 기미가 햇빛 많이 보면 생기는 줄 알았어요.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하니까 기미가 생기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어요. 그 기미가 다 없어지고 지금 덜 없어져서 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독일 식욕 올림픽에 출전했어요. 금메달 7개, 은메달 7개, 동메달 3개, 17개 아시아 최다 메달을 까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뉴스 틀어드렸잖아요. SBS, KBS, MBC 전국 뉴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 나는 이렇게 공장을 이제 기술 인정을 받았으니 좀 큰 공장을 한번 세워봐야겠다. 어디다 세울까? 어디다 세워야 더 빨리 성공이 날까? 내 고향이 임실이고, 임실에 치즈 축제가 열리는 테마파크라는 곳이 있는데, 이 안에는 몇십만 명이 관광객이 오잖아요. 이 안에다가 공장을 세우면 또 빨리 성공하니까 또 노트에 적어요. 또 붙여놔요. 사람들한테 말하고 심지어 우리 직원들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야유해. 우리 이 안에다 공장 세워라. 공장 세웠잖아요. 예. 연매출 100억을 넘겨보자. 예, 지금 그거 가까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방법을 성공의 노하우를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트레이닝을 시켜봤어요. 제가 애가 넷이거든요. 예. 넷인데 우리 둘째가 전라북도 신문에 다 나왔어요. 옆에가 우리 전라북도 서거서 교육감님이신데 교육청에서 한국기네스북 한국기록원 인증서 수여식을 했는데 우리 아이가 뭘로 한국기록원에 등재됐느냐? 아빠가 요리가 취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요리가 취미예요. 우리나라에 식품 기능사 자격증이 10개가 있어요. 제과, 제빵,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술 만드는 거 주조. 가장 어려운 게 국어예요. 식품가공 떡제조. 고등학생이 다 따버렸어요. 그것도 27개월 만에. 최단시일, 최연소, 최다로 한국기록원에 등재되어 버린 거예요. 한국기록원. 예. 근데 얘가 이렇게 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적어놓고 붙여놓고 말하고는 기본이고 진짜 성공의 비밀이 있어요. 이걸 알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이게 뭐냐면 제 노트에 보면 이 층계 그림 그려져 있죠? 층계 법칙을 알게 되면 뭐든지 다 이뤄요. 층계 법칙이 뭐냐? 100계단짜리 층계가 있다면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갈까요? 못 올라가죠?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요. 한 계단 한 계단 막 올라가요. 한 50계단 올라갔다가 힘들어하고 내려와요. 어떤 사람은 죽기 살기로 막 올라가요. 90계단 올라갔다가 야 이거 더 이상 했다가 정말 죽어버리겠다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몰랐던 성공의 법칙이 있어요. 뭐냐? 50계단은 50계단만 더 올라가면 되고 90계단은 10계단만 더 올라가면 되는 기뻐해야 되는 과정이 담겼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목표를 세워놓고 하다가 힘든 과정은 당연히 오거든요. 그 과정인데 기뻐해야 되는데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한테 이 과정을 기뻐하게끔 훈련을 시켜놨더니 우리 아이가 10개의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시험을 56번을 봤어요. 보통 아이들 한두 번 시험 보고 떨어지면 포기하거든요. 얘는 기뻐하는 거예요. 아, 아빠 실력이 더 쌓였어. 50계단 올라갔네. 3-4번 떨어지면 더 기뻐하는 거예요. 90계단 올라왔네. 실력은 더 쌓였어. 당연히 실력은 더 쌓이죠. 시험 준비를 계속 해오니까 과정을 힘들어하지 않고 기뻐하니까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있죠. 저는 10년 전에 3조의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3조, 연매출 3조의 기업을 만들겠다가 제 목표예요. 10년 전에 세웠어요. 근데 이 3조는 100계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3조 개의 계단 올라가요. 이 과정은 너무나 힘들어요. 정말 이거 죽을 맛이에요. 실례로 제가 첫 공장을요, 이렇게 사성 옆에 일공장을 처음에 세웠어요. 부대찌개를 하다가 공장을 세웠어요. 조그맣게 세웠어요. 근데 이 조그맣더라도 이 소세지 공장은 기계값이 너무 비싸요. 예, 막 다 수입품이니까. 이거 하고 뭐하고 하면서도 정말 제가 그동안 벌어놨던 돈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저는 직원들 처음에 11명 뽑았거든요. 채용을 했거든요. 손익분기점 넘는 기간을 6개월을 잡았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없습니까? 하루 생산량 1톤이 캐파요. 이 1톤 6개월이면 넘어갈 거라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요. 6개월이 넘어가고 1년이 넘어가는데 우리 소세지가 안 받아준 거예요. 이름 없다, 조그맣다. 안 받아준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도. 2년 6개월 동안 손익분기점이 안 넘어간 거예요. 2년 6개월 동안 거의 항상 적자예요. 고정비가 한 달에 3-4천씩 나가요. 직원들 11명이 있으니까. 처음에 6개월 동안은 그래도 모아놓고 돈을 월급 줬어요. 6개월 넘어가고 1년 가까이 되니까 돈이 없어요. 어떻게 했느냐? 신협에 가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내세요. 여기에서 5천만 원짜리, 저기서 5천만 원짜리. 이걸로 월급 줬어요. 그게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냐? 이번에는 친척들 찾아다니고 저 3천만 원만 더 빌려주세요. 이모.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저기에서 3천만 원씩 빌려서 월급 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근데 제가 자부심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저는 제 개인 사업을
제가 24살, 5살 때 됐거든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직원들 월급 밀려본 적이 없어요. 예, 10원 한 번 덜 줘본 적도 없고, 예, 날짜도 밀려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제 자부심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2년 6개월이 갔어요. 그냥 매달 죽을 맛이에요. 독일 가서 매달 따가지고 오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려버렸어요. 마켓컬리, 초록마을, 오아시스, 애터미, 롯데백화점 이런 데 쭉 들어가 버린 거예요. 독일 가서 매달 따오니까 하루 생산량 1톤이 다 차버렸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이것저것 다 털고도 저한테 순수하게 1,000에서 1,5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고생하다가 살만 난 거예요, 아니에요? 살만 났죠?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나는 이 3조가 목표이기 때문에 바로 이 공장을 또 가요. 바로 이 공장을 가서 더 투자를 하고 직원들을요, 이번에 33명을 뽑아요. 고정비가 이제는 한 달에 3, 4천이 아니에요. 1억 3, 4천이에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생활했느냐? 15일만 넘어가면 숨이 턱턱 막혀요. 이 마음으로 살았어요. 오늘 하루만 버티자. 오늘 하루만 버티자. 계속 버텨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여기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야, 제조업만 가지고는 잘해야 300억이다. 3조를 하기 위해서는 유통을 해야겠다. 유통을 하는데 이 세상에 없는 유통을 만들자. 해서 믿음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제조업은 제가 그냥 사인만 하면 되잖아요. 제가 생산 공장 안에 안 들어가니까 사인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유통은 제가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세미나를 해요.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를 하루에 막 이렇게 한 번, 두 번, 막 이렇게 3, 4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들 보시면 제가 30대처럼 보여도 네. 저도 53이거든요. 예. 이거 저녁 때 되면 그냥 몸이 그냥 쭉 가라앉아요. 죽을 맛이에요. 또 장거리를 다니까 1년 만에 지금 10만 킬로를 넘게 타세요. 장거리를 타니까. 근데 제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힘들어할 것 같으세요? 기뻐할 것 같으세요? 엄청나게 기뻐요. 왜? 전 세미나 한 번이 10계단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몸은 힘들지만 이 세미나 한 번을 위해서도 10계단이 올라가는구나. 또 집에 와서 잠잘 때요. 몸은 녹초가 되지만 마음은 날아갈 때요. 오늘 또 30계단 올라갔네. 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계획을 생각하면 막 날아갈 때요. 오늘도 30계단 올라가게 됐네. 막 이렇게 피로가 빨리빨리 불려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어느 날 나는 이 정신 상태로 97년도부터 내 거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어왔는데 내 이 몸도 성공의 체질을 한번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전주에 건지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을 이렇게 오르다가 중간에 이렇게 벤치가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고 막 내려오시다가 그분도 쉬시려고 헬멧 벗고 선글라스를 딱 벗는데 연세가 있으시더라고요. 연세가 어떻게 되셔서 여쭤보니까 76세시래요. 근데 그분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아버렸어요. 60세에 퇴직하시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흙도 밟고 맑은 공기도 마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다가 산악 가는 걸 선택했대요. 처음에는 못 올라갔대요. 하루도 안 쉬고 갔대요. 올라가지고 쉬어주고 어느 날 운동이 되더래요. 그렇게 16년을 자전거를 탔대요. 제가 그때 40대 초반이었거든요. 허벅지가 저보다 굵고 단단한 거예요. 제가 얼른 우리 부사장님한테 전화했어요. 빨리 오시라고. 자전거한테 사드렸어요. 저도 자전거 한 대를 샀어요. 그리고 부사장님한테 그랬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공을 이루려면, 목표를 이루려면 기간을 정해놔야 돼요. 기간. 우리 믿음이 얼마큼 하라고 했어요? 1년. 1년 동안 70명한테만 전해보라고 했잖아요. 자전거는 제가 6개월 잡았어요. 부사장님, 우리 내일부터 새벽 5시 반에 만나서 6개월 동안 둘이 2시간씩 자전거를 탑니다. 하고 둘이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이게 저예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한 계단을 못 올라갔어요. 저희 부사장님이신데요. 저보다 6살이 많고 무릎에 관절염도 있고 몸이 약했어요. 오케이. 얼굴이 많이 깎여버렸어요. 그리고 건지산 위에 거북바위라는 바위가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3조의 계획을 세웠듯이 계획을 크게 세웠어요. 이것만 올라가면 다 올라갈 수 있겠다. 하루에 30번씩만 도전하고 넘어지자. 자전거를 타고 마지막에 여기 가서 30번씩 도전하는 거예요.
95년 11월 말에 눈이 많이 내렸어요. 성공의 법칙이 그 기간을 정해놨으면 그 기간 동안에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달이 지났어요. 우리 부사장님께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절염이 좋아서 그래요. 관절염. 오케이, 정신 잡혔다. 오케이, 좋아. 정신 집중. 정신 집중. 끝까지. 제 소리 들리세요? 끝까지. 저는 바위를 연습한 순간 층계가 올라가시더라고요. 이 불고기절 가서 씻더라고요. 이런 것도 되고요. 처음에 한 기라도 못 올라갔던 조경단 대단히 다 올라가시는 거예요. 세상은 꼭 내가 가진 많은 꿈을 하나 남김없이 눈이 와서 빈파해졌어요. 걷기도 힘들어요. 성공의 법칙이 다 똑같아요. 공부도, 일도, 사업도, 운동도. 하다가 보면 난관에 부딪히거든요. 사람들은 그때 멈춰버려요. 포기해버려요. 자전거를 못한다,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리고 90일 만에 거북판에 올라갔어요. 감사합니다. 일어설 수 있는 건 모진 세상 속에 나를 향해 웃어주는 너.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나중에 제가 책을 쓰려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 97년도부터 쭉 이뤄왔던 걸 책으로 쓰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제가 계획을 처음에 얘기하면 믿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루는 걸 보고 야, 대단하다 그래요. 근데 전 사실 대단한 걸 한 게 없어요. 계획을 세워놓고 그냥 평범한 걸 꾸준히만 한 거예요. 그걸 꾸준히 하면 결국 이게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은 꾸준히 했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몰라요. 왜 모르냐? 성공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면 다들 할 거거든요. 매일매일 이렇게 올라가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 바닥을 긁는 이 기간이 보통 3개월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이 100일 비교를 막 드리고 그랬잖아요. 예, 라이프 사이클에 의해서 이게 내 거가 되고 하는데 보통 100일이 걸려요. 이 기간을 안 해봤어요.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목표를 세우고 100일 동안 쉬지 않고 해본 거 지금까지 일평생 살아보면서 있느냐 따져보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성공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성공의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뭐든지 성공을 하는 사람은 변해요. 아, 꾸준히만 하면 되네? 그 비밀을 알게 되면. 그래서 우리 미리밀 사업이죠. 딱 1년만 70분만 세미나 듣게 해보세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내 주변 사람들 모시고 와서 70명 세미나 듣게 했었을 때 1년 후에 돈 1000만이 되고 2년 후에 1억이 된다면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자부심을 하나 느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주변에 10분을 이렇게 뭐 마케팅 네트워크 세미나 모시고 가보세요. 10명 중에 5명은 뒤돌아서 욕합니다. 다단계였네 하면서. 우리 믿음이 10분을 모시고 와보세요. 단 한 사람 욕하는 사람 없어요. 야, 이런 걸 하면 너무 좋다. 다 그래요. 왜? 이런 게 없으니까. 예. 그래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인생이 바뀌는 엄청난 타이밍에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저는 목표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전국일보 신문에도 나왔었을 때도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 저는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 자예요. 제가 기업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 청년 때문이에요. 이 청년이 미국의 블레이크라는 청년인데, 이분이 아르헨티나를 놀러 갔어요. 아이들이 신발을 못 신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는 신발을 신어야 학교 등교를 하는데, 어떤 애 셋 있는 집에 갔는데 신발 한 켤레를 번갈아 신으면서 학교 등교를 하더래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미국에 되돌아와서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찾다가 신발을 팔아서 그 수익금으로 신발을 기부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전 세계 6천만 아이들에게 신발을 기부해야 돼.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이 신발이 뭐냐? 투말로우 슈즈, 탐스예요. 탐스가 그거예요. 대학생들이 많이 신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나도 이런 기업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임시에 와서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부류 청소년들 또 청각장애인들 돕는 거 이런 걸 이제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목표는 우리 미드밀로 이 소득으로 전 세계 어려운 아이들 돕는 사업을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 미드밀과 함께 해서 이렇게 2년이 되셨는데 이 2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시면 인생이 바뀌어요. 이 세상에는 무조건 되는 사업이 있고요. 무조건 안 되는 사업이 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업이 있어요. 무조건 안 되는 사업. 제가 여러분들께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안 되는 사업이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업. 식당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 되는 사업. 우리 믿음이에요. 왜? 이거 그냥 내가 먹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핸드폰으로 링크 보내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맛있다고 하면 세미나 한번 가보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큰 거. 타이밍적으로. 극조 초창기. 이 기회 잡으면 정말 남녀노소 불문하고 인생이 바뀌어요. 제가 우리 믿음에서 꼭 성공시키고 드리고 싶은 거 4분이 있어요. 예, 광주에 계시고 전주에 계시고 하시는데 90대가 넘으셨어요. 4분이 다 90대가 넘으신 분들. 저는 그분들을 성공시켜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더 접어들고 있어요. 우리 임실은 있죠. 우리나라에서 초고령화 거의 1위예요. 전라북도 내에서도 평균 연령이 12살부터 12.5세가 높아요. 우리 임실 있죠. 80년대, 90년대 인구가 우리 임실도 12만, 15만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인구가 2만 5천밖에 안 돼요.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제가 이 초고령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외할머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노인분들 있잖아요. 요즘은 80대 넘으셔도 정정한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평균 연령이 46세가 넘어가고 있어요. 조금만 지나면 다 60세 넘은 노인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잖아요. 다들 뭔가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우리 믿음의 먹거리 사업이에요. 예, 정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행복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내 자식에게 내 손주에게 마음대로 베풀 수 있는 그 사업인 거예요. 예, 우리 한번 그거 한번 해보면 하지 않겠어요? 예, 한번 해보시게요.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